당신 빚 5억. 당신이 알아서 해. 내 퇴직금이란 아파트에 똥물 튀기지 말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법원 앞 차가운 바람 속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로 향했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가는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죠.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코트 안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쫓아내고 있는 이 초라한 아내의 주머니 속에 빈 문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생 역전. 아니, 인생 복수극. 로또 1등에 당첨된 아내가 남편을 시험에 들게 한 결과. 그 참혹하고도 통쾌한 7일간의 기록.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영자 씨의 지난 35년은 아내가 아닌 무급 식모의 삶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 밖에서는 호탕한 공무원 퇴직자, 점잖은 신사로 통했지만 현관문만 닫으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가계부는 10원 단위까지 검사받아야 했고 두부 한 모라도 비싼 걸 사면 네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밥상머리에서 30분 동안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 15명의 밥상을 혼자 다 차려야 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누구 덕에 밥 먹는데? 이 말은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3년 전이었습니다. 영작 씨가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을 영자 씨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초기라며? 그럼 죽는 병 아니네? 수술비는 당신이 모아둔 비상금 있지? 그걸로 해. 내 노후자금은 건드리지 마. 세상에. 아내가 암이라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남자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내에게 입원비 비싸니까 수술 끝나면 바로 태어나라고 으름장을 놓던 하람. 그래놓고 본인은 그 다음 주에 300만 원짜리 최고급 낚싯대를 사들고 들어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마취도 덜 깬 몽롱한 정신으로 병실 침대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는 300만 원짜리 낚싯대보다 못한 존재구나. 사랑은 그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남은 건 오기 그리고 지독한 회한뿐이었죠.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콩나물값 아껴라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편의점에 들어가 산 로또 한 장. 토요일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사이 영자 씨는 식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TV 화면에 뜬 번호를 맞춰보았습니다. 1, 7, 12. 6개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고 또 봤습니다. 뺨을 꼬집어보고 찬물로 세수도 해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1등 당첨금 23억 원. 세금을 떼고도 15억이 넘는 돈이 영자 씨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처음엔 환호성을 지르려 했습니다. 안방으로 달려가 남편을 깨워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라고 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고리를 잡는 순간 3년 전 낚싯대 사건이 벼락처럼 떠올랐습니다. 잠깐, 만약 이 돈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눈에 훤했습니다. 남편은 1초 만에 돌변해서 당신은 돈 관리할 줄 모르니 내가 하겠다며 통장을 뺏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에게는 10원 한 장 주지 않고 자기 명의로 건물을 사고 떵떵거릴 것이자 심지어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뿌리며 생색을 낼 것입니다. 영자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안 돼. 이 돈은 내 인생을 보상받을 마지막 기회야. 뺏길 수 없어.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지퍼백에 담고 장롱 깊숙한 곳에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옷핀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 저 인간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짐짝으로 생각하는지. 만약 가족이라면 이 돈 반은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니라면 그녀는 인생을 건 무서운 도박을 준비합니다. 다음날 저녁 식사 시간.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식탁. 영자 씨는 국을 뜯어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죽을 상을 쥐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큰일 났어. 왜 그래? 뜸들이지 말고 말해. 친구가 확실한 주식 소스라고 해서 몰래 투자를 좀 했는데 신용대출까지 끌었었는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됐대.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빚이 5억이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5억이라고? 남편은 먹던 밥그릇을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편 내가 노망이 났나? 5억이 누구 집의 이름이야?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륵해지더니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장 내일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온대. 나 좀 도와줘. 우리 부부잖아. 평생 같이 살았잖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영자 씨의 마지막 기대조차 차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걱정하거나 사태를 수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즉시 안방으로 뛰어가 서랍을 뒤져 자기 명의의 통장과 도장부터 챙겼습니다. 야, 내 명의로 된 거 건드린 거 있어 없어? 내 아파트 담보 잡았어? 솔직히 말해. 아니, 내 명의로만 했어. 여보, 제발 도와줘. 영자 씨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아내를 벌레 보듯 발로 걷어찼습니다. 부부? 웃기지 마. 네가 저지른 똥을 왜 내가 치워? 내 퇴직금 털어먹으려고 작정했어? 이건 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문을 닫고 씩씩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 친구였습니다. 김 법무사. 나야. 와이프가 대형 사고를 쳤는데 내 재산 압류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혼? 위장 이혼하면 확실해? 당장 내일 서류 준비해줘. 방문 틈으로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영자 씨.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김철수. 망설임 없이 바닥을 보여줘서. 덕분에 내 죄책감도 싹 사라졌어. 넌 이제 끝이야. 다음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찍어. 당분간 서류상으로만 남남으로 사는 거야. 빚 해결되면 그때 다시 합치던지 하자. 말이 좋아 위장 이혼이지 사실상 빚쟁이 아내를 손절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보, 꼭 이래야 해? 나 무서워. 그냥 같이 갚는 건 안 돼? 잔말 말고 찍어. 안 그러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테니까. 내 재산까지 날릴 셈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영자 씨는 못 이기는 척 손을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요. 숙려기간도 필요 없는 황혼이혼. 자식들도 출가했다까 남편의 추진력은 LTE급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 분할 포기까지 쓰게 했습니다. 영자 씨는 군말 없이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 재산이라야 5억 남짓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으니까요. 드디어 법원 출석일. 판사 앞에서 남편은 누구보다 우랑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 원합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의 표정은 안도감에 가득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자, 영자야. 약속대로 너는 당분간 고시원이라도 들어가 살아. 내 집에 빚쟁이들 찾아오게 하지 말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로 걸어갔습니다. 그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영자 씨가 평소와 다른 아주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짜증나게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왜 또 차비 달라고? 영자 씨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 내 재산 지키려고 날 버린 거지? 위장 이혼이라고 싶지만 사실 진짜로 끝내고 싶었던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질척대지 말고 가라니까! 바쁜 사람 잡고 뭐 하는 거야? 영자 씨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화려한 명품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소원대로 깨끗하게 헤어져 줄게. 아, 그리고 이거 이별 선물이야. 가져가. 영자 씨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툭 꽂아준 건 빈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또 용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거 빈문서 아니야. 지난주 로또 1등 당첨번호야. 당첨금이 23억이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이를 꺼내 확인하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뭐? 이게 뭐야? 1등? 내가 빚 5억이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이 같이 갚자고 걱정 말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나 이 돈 당신이랑 반반 나누려고 했어. 아니, 다 당신 주려고 했어. 영자 씨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근데 당신 빚 5억이 무서워서 35년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렸어. 그래서 이 23억은 온전히 내 거야. 재산 분할 코기 각서. 당신이 쓰라고 했지? 고마워. 영자 씨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때마침 법원 앞으로 예약해둔 검은색 모범 택시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시내 특급 호텔로 갑시다. 택시가 떠나는 뒤로 종이를 들고 털썩 주저앉은 남편 김철수 씨의 비명이 법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이건 무효야! 영자야! 하지만 택시는 매정하게 떠났고 남편의 손에는 구겨진 복사본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김철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변호사를 사서 이혼은 무효다.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재산 분할 포기 각서와 법정에서 또렷하게 말한 이혼 의사 때문에 패소했기 때문이죠. 돈을 지키려다 아내도 잃고 20억이라는 거둔 거금도 눈앞에서 놓친 남자. 그는 지금 차가운 방에서 소주병을 기울이며 매일 밤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반면 영자 씨는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평생의 꿈이었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 정?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 내 옆에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의리입니다. 오늘 사연 속 남편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 따뜻한 체온이 로또 당첨금보다 더 귀한 보물일지도 모르니.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김 작가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사이다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